자, 그러면 먼저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를 이제 그리면서 우리가 그래프 빌더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용할 예제 데이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셀렉션 파이널이라는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는 어느 직장에 다니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급여와 그리고 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 열들 중에서 워크 세티스팩션과 그리고 이제 페이 세티스팩션이라는 이 두 개 열이 있는데요. 이 두 개 열을 이용해서 한번 빈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그래프 빌더니까 툴바에 있는 그래프 빌더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런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대화 상자 좌측에는 이렇게 분석하려고 하는 열들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워크 세티스팩션을 이용해서 이제 빈도를 분석할 텐데, 보시면 이 워크 세티스팩션과 페이 세티스팩션 같은 경우는 모델링 타입이 오디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워크 세티스팩션을 끌어다가 X축에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맨 처음에 디폴트로 그려지는 그래프는 바로 이 점이 그려지는 포인트 플롯입니다. 근데 이렇게 점이 찍히게 되면 이 찍힌 점의 개수를 가지고 어느 쪽에 빈도가 많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보다는 막대를 가지고 막대의 높이를 통해서 비교를 하는 것이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저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라고 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바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 차트가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는 아래쪽에 우리가 보통 5점 척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5점 척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빈도를 막대 그래프로 표시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좌측에 보시면 레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레이블에 보시면 현재 디폴트가 노 레이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콤보 상자를 눌러가지고 여기 두 번째 보면 레이블 바이 밸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걸 선택을 하게 되면 각 막대에 해당하는 빈도가 몇 명인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 지금처럼 단색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각 항목별로 색깔을 달리해서 그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 전에 우리가 분석할 때 사용한 데이터가 바로 여기 있는 워크 세티스팩션인데요. 이 데이터를 끌어다가 어느 쪽에 집어넣냐면 저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컬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컬러라는 곳에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각 항목별로 색깔을 달리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 여기 있는 이 색깔을 변경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색깔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색깔 변경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 가운데 쪽에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색깔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에 보시면 범례가 있습니다. 이 범례에 보면 색깔들이 나와 있는데요. 색깔이 있는 범례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넣어놓고 이 상태에서 우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필 컬러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필 컬러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여기는 여러 가지 색상들이 있습니다. 이 색상들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되면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해당되는 막대의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X축에 있는 항목이 5점 척도이다 보니까 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야지만 막대 그래프가 온전히 그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이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지 않고 어떤 우선순위를 고려해 가지고 뭐 내림차순 혹은 오름차순으로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창을 닫고 새로운 컬럼을 이용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데이터의 맨 마지막 열에 합이라고 하는 취미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컬럼을 이용해서 한번 그래프 빌더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빌더를 열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합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다가 X축에 집어넣습니다. 이 합이라고 하는 열 마찬가지로 이것도 노미널로 지금 모델링 타입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X축으로 끌었을 때 첫 번째 그려지는 것은 점들이 지키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걸 막대 그래프로 그리려면 위에 있는 바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바를 선택한 다음에 막대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만약에 색깔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아까 합이라고 하는 것을 컬러 쪽에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색깔로 구분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막대가 이제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취미가 가장 많고 두 번째는 뭐고 세 번째는 뭔지 이런 우선순위를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막대 그래프를 우선순위대로 이렇게 내림차순 혹은 오름차순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우스 포인트를 X축에 있는 여러 개의 항목들이 있는데요. 여러 개의 항목 위에 아무 항목이도 상관없습니다. 항목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고 그 상태에서 우클릭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 order by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 count ascending, count descending 있습니다. 그 ascending은 오름차순으로 나열을 하는 것이고, descending은 내림차순으로 나열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장 취미가 많은 사람이 어떤 것인지, 두 번째는 무엇인지 그렇게 나타나려면 이제 descending이 돼야 되겠죠. 내림차순으로. 그래서 descending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독서, 영화 감상, 등산, 스포츠, 낚시 이런 순서대로 취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은 그 왜 알려드리냐면, 나중에 이제 공정 쪽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할 때 우리가 흔히 분량 데이터를 분석할 때도 가장 많은 분량이 무엇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고, 세 번째는 무엇인지 이런 순서를 쉽게 보여줘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막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막대 그래프의 이제 두 번째 활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기능은 그 반대 방향으로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것인데요. 자, 어떤 예를 들으냐면, 그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는 이제 페이론 데이터인데요. 이 페이론 데이터에는 그 오른쪽 끝에 그 론이라는 컬럼과 그 앞에 페이먼트라고 하는 두 개의 열이 있습니다. 이 두 열에 있는 데이터는 하나는 급여니까 수입적인 측면이고, 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출금이니까 이건 나가는 측면인데요. 그 성격이 다른 이런 그 값들에 대해서 그 그래프의 방향을 반대로 해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컬럼에 그 사람의 이름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이제 사람들별로 대출금과 그리고 그 급여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래프 빌더를 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좌측에 여러 개의 열들이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네임을 끌어다가 자, Y축에 집어넣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페이먼트하고 론이라는 두 개의 열을 끌어다가 X축에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디폴트는 이렇게 점이 찍히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막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것이니까 위쪽에 있는 그 그래프 엘리먼트에 가가지고 자, 막대 그래프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그 각각의 사람들별로 급여와 대출금을 그 두 개의 막대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즉 오른쪽 방향으로 다 서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색깔을 달리해서 이것이 그 대출금인지 아니면 급여인지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도 되겠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좌측 상단에 있는 자, 스타트 오버를 둡니다. 자, 그런데 이 방식을 쓰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막대의 방향을 서로 이제 반대로 하기 위한 그 조치로서 일단 이 아래쪽에 있는 그 대화 상자를 좀 늘리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론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데, 이 론이 페이먼트에 이제 반대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론 위에 마우스 포인트를 위치합니다. 자, 그리고 우클릭을 하게 되면 그 메뉴가 나오는데, 그 메뉴 중에 첫 번째 있는 메뉴가 트랜스폼입니다. 이 트랜스폼에는 굉장히 여러 개의 서브 메뉴가 있는데요. 그 서브 메뉴 중에서 저 아래쪽에 가보시면 니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니게이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그 컬럼이 들어있는 그 대화 상자 안에 마이너스 론이라고 하는 열이 하나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생성이 되었는데 그 위쪽에 있는 론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위쪽에 있는 열 변수들은 다 열의 이름이 정체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이 지금 새로 생성한 마이너스 론이라고 하는 열은 기울림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자로 되어 있는 것과 이 기울림체로 되어 있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정자로 되어 있는 것은 데이터 테이블에 현재 존재하는 데이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론 같은 경우는 데이터 테이블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메모리상에 올려져 있는 변수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테이블에 이 그 마이너스 론이라는 그 열을 꼭 저장을 하지 않더라도 이 상태에서 바로 분석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원한다면 이 마이너스 론이라는 이 그 변수를 데이터 테이블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 테이블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이너스 론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위치하고 이 상태에서 우클릭을 합니다. 자, 우클릭을 하게 되면 저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그 Add to Data Table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를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열의 이름이, 그 마이너스 론이라는 열의 이름이 정자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그 데이터 테이블을 보면 맨 우측에 이렇게 마이너스 론이라는 열이 하나 생성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그래프 빌더로 돌아와서 자,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요. 자, 어떻게 하냐면 먼저 네임이라는 이 컬럼을 끌어다가 Y축에다 집어넣고, 자, 그리고 페이먼트와 이 마이너스 론이라는 열을 선택해야 되는데, 떨어져 있는 열을 선택할 때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열이 선택이 됐는데요. 이 선택된 두 개의 열을 드래그해서 X축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역시 이제 빨간색 점과 파란색 점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것은 막대 그래프이기 때문에 저 위쪽에 있는 그래프 엘리멘트에 가서 막대 그래프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막대 그래프가 이제 그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프를 잘 보시면 두 개의 막대가 서로 엇갈려서 그림이 그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은 위치로 그림을 이제 그려야 되는데요. 이걸 같은 위치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좌측에 보시면 여기 우리가 그린 것이 이제 그 차트, 즉 막대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면 바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 스타일이 현재 그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란히 두 개의 막대가 서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콤보 상자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스택트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스택트 메뉴를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같은 행에 이렇게 급여하고 대출금의 막대 그래프가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왼쪽으로 가는 것은 이제 대출금이니까 마이너스 측면이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표시된 것은 이제 급여니까 플러스 쪽인 측면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측면의 어떤 그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기 위한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것처럼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